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걸 배웁니다.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고 사회에서 경험을 배우죠. 책과 뉴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방식을 익혀갑니다. 그런데 잘 배운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떠올리시나요?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외국어를 잘하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아닙니다. 진짜 잘 배운 사람은 말에서 티가 납니다. 그들이 쓰는 단어, 말투, 그리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품격을 조용히 드러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볼 때 외모나 스펙보다 더 강하게 남는 건 말투입니다. 누군가는 거친 말로 사람을 지치게 하고 또 누군가는 별말 안 했는데도 편안하고 믿음이 갑니다. 이게 바로 말투 하나가 관계를 만들고 인생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지적이고 교양 있는 인상은 어려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단어를 고를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말투 하나로 신뢰를 얻고 존중을 받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잘 배운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대화의 품격, 그들이 가진 말습관 8가지를 소개합니다. 작지만 강한 습관들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지성과 품격을 드러내는 대화의 기술이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투 고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말투는 인생의 관문입니다. 그 관문이 열릴 때 사람도 기회도 함께 들어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 말투에서 무엇을 바꾸고 어떤 표현을 새로 익혀야 할지 그 방향이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잘 배운 티가 나는 사람들의 대화 습관 8가지 함께 살펴보시죠. 잘 배운 티가 나는 사람들의 대화 습관. 첫 번째는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잘 배운 티가 나는 사람의 대화는 듣는 순간부터 다릅니다. 진짜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깊이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묵묵히 들어주는 태도는 말보다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 사람의 교양과 인격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죠. 대화의 핵심은 말이 아니라 이해받는 느낌에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아,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힘들었구나. 이렇게 요약해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한 문장 속에는 당신의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가장 깊은 치유가 일어난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대화 중 끼어들고 싶을 때 지금 하려는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단지 공백을 채우기 위한 말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상대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린 다음 내가 그래서 속상했구나. 이렇게 공감의 말로 마무리해보세요. 잘 듣는 사람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필요한 말을 딱 맞는 타이밍에 꺼낼 줄 압니다. 그게 바로 말보다 깊은 품격의 대화입니다. 잘 배운 사람들의 대화 습관. 두 번째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답답하거나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왜 그래? 그게 말이 돼? 아, 정말 짜증나. 순간은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지나간 자리엔 오해와 불편함이 남습니다. 반면 감정은 분명했지만 언어는 차분했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게서는 이상하게도 신뢰가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품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회의 중 누군가 내 말을 끊었습니다. 기분이 상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제 말을 끊으시죠? 혹은 끝까지 좀 들어보시겠어요? 하지만 이런 말투는 순식간에 대립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제가 생각을 조금만 더 정리한 뒤에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같은 메시지지만 어휘와 어조의 선택만으로도 대화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버드 대학의 대화 분석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무엇을 말했는가보다 어떻게 말했는가로 신뢰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결국 말의 태도와 톤이 설득력의 핵심이라는 뜻이죠. 감정을 억누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을 표현하되 그 언어를 이성적으로 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실망스럽긴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금 상황이 다소 혼란스러운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은 공격이 아닌 대화의 문을 여는 말이 됩니다. 품위 있는 대화는 어려운 단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조차 말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이성적으로 표현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하루 감정적인 말 대신 이성적인 표현을 선택해 보세요. 그 한 문장이 당신을 한층 더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잘 배운 사람들의 대화 습관. 세 번째는 말투에 존중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상은 말투 하나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달라지죠. 예를 들어, 좀 해봐. 이 짧은 말에는 다급함, 불쾌함, 그리고 무시의 뉘앙스까지 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내용은 같지만 말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바로 존중이 담긴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건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어떻게 말했는가라는 점이죠.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도 있고, 정중한 말투 하나가 낯선 사람과도 신뢰를 쌓게 합니다.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하 관계가 분명한 조직에서도 존댓말과 제한형 말투를 쓰는 상사가 명령형 상사보다 훨씬 더 신뢰받고 협업 효율도 높았다고 합니다. 결국 명령보다 제한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신입사원이 실수를 했을 때 이거 다시 해와요. 라고 하면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관계에는 금이 갑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겠어요? 이 한 문장에는 지적이 아닌 기대, 명령이 아닌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당장 치워. 보다는 정리해주면 엄마가 정말 고마울 것 같아.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면 아이도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자연스럽게 협조하게 됩니다. 실천 팁 하나 드릴게요.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요청할 때는 문장 앞에 완충어를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 회의 자료 출력해놔. 대신, 혹시 회의 전에 자료 출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 몇 단어가 추가됐을 뿐인데 말의 온도와 듣는 사람의 마음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이 말투는 상대의 나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가 후배이든 아랫사람이든 정중한 말투를 쓰는 사람은 그 자체로 신뢰를 줍니다. 품격은 지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말투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당신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누군가 당신과의 대화 후 이렇게 느끼게 하고 싶다면 저 사람 말이 참 품격 있다. 오늘부터 명령이 아닌 제한형 존댓말을 사용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바꾸어 놓을 겁니다. 잘 배운 티가 나는 사람들의 대화 습관. 네 번째는 자기 주장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을 또렷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설득이 될 수도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견이 다를 때 그건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순간적으로 공격받았다고 느낍니다. 내용보다 태도에 먼저 반응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같은 의견이지만 존중과 배려가 담긴 표현은 상대에게 훨씬 부드럽게 다가갑니다. 단호함과 공격성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이 대화의 판을 바꿉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말합니다. 자기 주장은 타인을 공격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회의 시간, 누군가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이 한마디는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 아이디어도 흥미롭긴 한데 혹시 이런 현실적인 방향은 어떨까요? 상대의 체면은 살리고 내 의견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팀 안에서도 신뢰와 영향력을 얻습니다. 실천 팁 하나 드릴게요. 의견이 다를 때는 먼저 공감하고 그 다음 자신의 관점을 제안하세요. 예를 들어,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이해돼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또 하나의 팁, 단어를 살짝 바꿔보세요. 틀렸다 대신 다르게 본다. 그건 아니에요 대신.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작은 표현의 차이가 관계를 지키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주장을 강하게 해야 인정받는다. 하지만 진짜 설득력은 말의 강도에서가 아니라 태도의 품격에서 나옵니다.
부드럽게 말하되 흐리멍덩하지 않고 존중을 담되 주장은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사람을 이끌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오늘부터 내 생각을 말할 때 조금만 더 부드럽게, 조금만 더 품격 있게 표현해 보세요. 단호하지만 예의 있는 말투. 그 한 가지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신뢰로 남을 겁니다. 잘 배운 사람들의 대화 습관. 다섯 번째는 상대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요, 잠깐만요. 익숙하지만 어딘가 무뚝뚝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김 선생님, 지금 잠깐 괜찮으실까요? 똑같은 요청인데도 훨씬 부드럽게 들립니다. 사람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이름입니다. 심리학자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주 불러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다. 실제 실험에서도 이 말은 입증되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직원이 손님의 이름을 부르며 응대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만족도와 재방문율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단지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그 안에는 존중과 관심이 함께 전달된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의 개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냥 누군가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존재로 대우받고 싶어 하죠. 예를 들어 동료가 회의 중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좋은 의견이네요. 라고 말하는 대신 지수씨, 방금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 그 방향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건 직장뿐 아니라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엄마가 말하잖아. 같은 말보다 수진아, 엄마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부르는 순간 말의 온도는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실천 팁을 하나 드리죠. 대화 중 이름을 3번 넣어보세요. 시작, 중간, 그리고 마무리. 예를 들어, 은정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걸 들으니 은정씨가 이 주제를 많이 고민하신 게 느껴집니다. 오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정씨. 이름 3번. 단지 그것만으로도 관계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자꾸 부르는 게 좀 어색해요. 하지만 그 어색함을 넘어서는 순간 당신의 대화에는 따뜻함이 깃듭니다. 이름은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한마디로 상대는 존중받는 기분을 느끼고 당신은 품격 있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보세요. 그 짧은 호명이 누군가의 마음을 환하게 밝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당신을 진정 배려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잘 배운 티가 나는 사람들의 대화 습관. 6번째는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은 말에 품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남을 어떻게 말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가끔 이런 사람 있죠. 처음엔 재밌어요. 입담도 좋고 유머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집니다. 웃음의 대상이 늘 누군가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람 진짜 웃기긴 한데 꼭 남 흉을 봐야 웃기더라.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이미 신뢰는 무너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압니다. 아, 저 사람은 남을 깎아내려서 자기 존재감을 세우는구나. 그건 센스도 유머도 아닙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남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상황을 비틀거나 자신을 낮추면서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 엉뚱한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이건 초등학생도 생각 안 할 거예요. 이 한마디는 똑똑해 보이려는 욕심에서 나왔을지 모르지만 결국 남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조금 더 다듬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누구나 그런 날 있잖아요. 의견은 분명히 말하지만 상대의 자존심은 지켜줍니다. 이런 한마디에 사람들이 마음을 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사회적 지능이라고 부릅니다. 말의 요령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품격이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 험담은 결국 부메랑이 됩니다. 누군가를 흉보는 순간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내 얘기도 저렇게 하겠구나. 공감은 잠깐 얻을 수 있어도 신뢰는 잃습니다. 결국 말로 다른 사람을 깎을수록 내 이미지도 함께 깎입니다. 실천 팁을 알려드릴게요. 불만이 생겼을 때 당장 말하지 말고 한 박자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을 하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 말의 결이 달라집니다. 또 유머를 할 때는 이 기준을 세워보세요. 이 말이 사람을 웃게 하는가 아니면 당황하게 하는가? 센스 있는 사람은 웃기면서도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품격 있는 유머입니다.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반사된 거울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내 품격을 갉아먹고 남을 세워주는 말은 내 이미지를 높여줍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대화할 때 조금 더 따뜻한 말, 조금 더 배려 있는 농담을 건네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말의 고수, 그리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잘 배운 티가 나는 사람들의 대화 습관. 7번째는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마무리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 짧은 말들이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때로는 관계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말보다 이런 짧지만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감사라는 표현 안에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노력을 알아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짧지만 그 말이 가지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 사람이 잘 됐네요 라고만 말하면 그저 상황을 마무리한 느낌이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다릅니다. 정말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이 한 문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직장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일수록 업무 몰입도와 동기부여가 높다고요. 칭찬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말, 그게 바로 감사합니다입니다. 실천 팁 하나 드릴게요. 감사는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반드시 말로 표현하세요. 특히 덕분에라는 말, 이건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덕분에 편하게 일했어요. 덕분에 오늘 하루가 한결 가볍네요. 이 짧은 문장 속엔 감사와 겸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준 사람에게, 커피를 건네준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만 건네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품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바로 그 당연함 속에서 사람의 인격이 갈립니다. 정중하게 감사합니다를 말할 줄 아는 사람, 작은 배려에도 덕분에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더 깊은 신뢰를 얻습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결국 인격이 됩니다.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관계에서도 인생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고맙습니다를 말하셨나요? 내일은 조금 더 의식적으로 감사를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말에 품격을 더해줄 것입니다. 잘 배운 티가 나는 사람들의 대화 습관,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건 배려의 타이밍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관계를 쌓고 때로는 그 말 한마디로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언제 말하느냐입니다. 어떤 주제는 그 시점에 꺼내는 것 자체가 불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분위기에서는 말을 줄이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나 동료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일 때 괜찮아요, 얘기해보세요 라는 말보다 그저 잠시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배려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말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침묵이 더 따뜻할 때가 있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대화 중 상대의 감정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 감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관계의 신뢰를 쌓는 사람입니다. 대화의 배려는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상대가 불편할 주제를 피할 줄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누군가가 이별을 겪었다면 그 사람 요즘 어때? 보단 요즘은 좀 괜찮아요? 힘든 일 있으면 말해줘요. 이 한마디가 훨씬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작은 차이지만 그 차이가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하나의 실천 팁을 드릴게요. 대화 중 상대의 표정을 살펴보세요. 피곤해 보이거나 살짝 미소가 사라진다면 그때는 잠시 말을 멈추세요. 그만 얘기해도 돼요. 나중에 하자. 이 말이 오히려 큰 위로가 됩니다. 배려는 타이밍입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다 잘 될 거야 보단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이 한마디가 훨씬 마음을 덮습니다. 말의 타이밍이 맞을 때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대화에서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할까가 아니라 언제 말해야 할까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따뜻한 언어가 되고 그 침묵 속에서 진짜 마음이 전해집니다. 배려의 타이밍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대화의 고수입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교양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하는 기술을 넘어 그 사람의 내면과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잘 배운 사람은 단지 지식으로만 빛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와 대화 속 품격이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잠시 멈춰서 자신의 말하는 습관을 돌아보세요.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어떤 태도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지. 작은 습관이 모여 결국 당신의 품격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진심, 배려와 존중. 그 말들이 쌓여 당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고귀한 능력으로 변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말을 아껴보고 더 품격 있게, 더 배려 있게 소통해보세요. 당신의 말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